지식재산권 들어보셨죠? 누구나 창작자가 될 수 있는 요즘 같은 시대에는 이 지식재산권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하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지식재산권이 뭔지 아는 분들이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고수 모셨습니다.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기업가 크리에이터, 작가의 저작권, 상표권 분쟁을 맡아 변호하고 있는 정세윤 변호사입니다. 자, 지식재산권이라고 하면 저작권이나 특허를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 차이가 있는 건가요? 네, 차이가 있습니다. 지식재산권은 지적 능력을 가지고 만들어낸 창작물에 대한 권리를 말하는데요. 크게 저작권과 산업재산권으로 나뉩니다. 저작권은 미술, 음악, 영화, 시, 소설, 소프트웨어, 게임과 같은 창작물에 부여되는 것이고, 산업재산권은 특허, 상표, 디자인, 실용신앙과 같이 주로 산업과 경제활동 분야의 창작물, 발명품에 부여되는 것입니다. 특허는 지식재산권의 한 종류일 뿐이고, 지식재산권이 더 큰 상위 개념입니다. 그러네요. 자, 예전에는 큰 업체나 회사의 얘기다라고만 생각했는데 요즘은 아까 제가 오픈에도 얘기했지만 개인적인 창작자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지식재산권을 알아둬야 될 것 같아요. 맞아요. 요즘은 컨텐츠가 자산인 시대잖아요. 자산을 지키는 게 지식재산권이거든요. 한번 만들어진 아이디어가 무단 복제되면 그 피해는 개인의 수익뿐만 아니라 나아가서는 브랜드 신뢰에도 큰 타격을 줍니다. 네네. 그래서 창작보다 보호가 더 중요하다는 말도 나옵니다. 자, 그럼에도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나하고는 상관없는 일이야 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네. 일상에서 접할 수 있는 지식재산권 침해 사례가 좀 있을까요? 너무도 많습니다. 몇 가지 말씀드리면 자신의 SNS에 다른 사람이 만든 이미지나 사진, 영상 등을 허락 없이 사용하는 경우도 있고요. 폰트를 무료인 줄 알고 사용했는데 상업적으로 사용 금지 폰트인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경쟁 쇼핑몰에서 상세 페이지 디자인을 통째로 가져오거나 네. 문구나 구성표까지 거의 동일하게 사용한 경우도 있고요. 서점에서 문제집 참고서를 구매한 후에 스캔하거나 복사하고 타인과 공유하는 행위도 이 또한 저작권 위반입니다. 그리고 1인 공방에서 유명 브랜드 디자인을 베껴서 판매한 경우도 있고, 식당이나 카페 등에서 배경음악을 저작권료를 지불하지 않고 사용하는 경우, 이 경우가 모두 저작권법이나 상표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음식에도 지식재산권이 있다고 하는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단순히 재료 목록이나 네. 일반적인 조리 순서를 나열한 레시피 자체는 아이디어로 간주되기 때문에 저작권 보호를 받기는 어렵습니다만, 독창적이고 새로운 제조 방법, 기술적인 혁신이 포함된 조리 과정은 특허권을 통해서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김치 라이스 버거 제조 방법이나 튀김 소보로빵 제조 방법이 대표적인 레시피 특허 등록 사례입니다. 그렇군요. 예. 이러다 보니까 어떤 분들 중에서는 악의적으로 지식재산권을 침해해서 본인의 사익을 추구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고소를 그냥 하면 되는 건가? 아니면 다른 방법이 있는 건지? 아니면 오늘 나오신 고수를 찾아가야 되는 건지 너무나 궁금하네요. 네. 고소가 항상 정답은 아닙니다. 우선 증거를 확보하고요. 내용 증명을 보내고 임시금지 가처분을 해야 하고요. 그다음에 민사상 손해배상 청구를 할지 형사 고소를 할지 변호사와 상담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렇게 단계별로 대응하는 것이 일반적이에요. 침해 사실을 알게 된 초기에 변호사의 도움을 받으면 불필요한 감정 소모와 비용을 줄이고 빠르게 중단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절 찾아오시면 제가 다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결론은 고수를 찾아가면 가장 쉽게 해결할 수 있다, 이제 이런 말씀이시네요. 예. 자, 기억에 남는 사례가 있으실까요? 네, 제가 맡았던 사건 중에 인테리어 업체가 있었습니다. 네네. 그 업체가 프랜차이즈 카페 인테리어 시안을 여러 안으로 만들어서 컨설팅 회사에 보냈는데 계약은 안 하고 연락을 끊어버린 겁니다. 나중에 알고 보니 그 시안대로 매장이 시공되어 있었고 프랜차이즈 본사 홈페이지와 가맹점 모집 홍보에도 그대로 쓰고 있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뭐예요? 그러니까 그냥 불러서 시야만 확인하고 이 사람과는 계약을 안 하고 자기들이 그냥 그걸 도용한 거네요. 맞습니다. 이것도 저작권 침해가 되는 거죠? 어떻게 해결하셨어요? 바로 저작권 침해로 형사 고소하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수사기관에서는 이 인테리어 시안을 단순 아이디어가 아니라 건축 저작물, 도형 저작물에 해당하는 저작물로 보고 이를 허락 없이 복제하고 매장에 시공한 행위를 저작권 침해로 인정했습니다. 근데 항상 사건 사고를 보면 분쟁이 있을 때 일단은 증거 수집을 좀 잘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준비를 해야 할까요?
네, 가장 기본은 시간이 찍힌 캡처 사진입니다. 게시글이나 사이트는 URL과 날짜가 포함된 스크린샷이 꼭 필요하고요. 거래 내역이나 광고 자료는 주고받은 메일 원본과 계약서가 필요합니다. 영상의 경우에는 업로드 시점이 표시된 플랫폼 캡처본이 필요하고 가능하면 원본 파일을 그대로 보관하는 게 중요해요. 상대가 삭제한 게시물은 나중에 복구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초기에 증거를 확보하는 게 승패를 좌우합니다. 야, 자, 지식재산권 침해 분쟁을 다룰 때 가장 어려운 점, 그리고 가장 신경 쓰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세요? 얼마나 비슷하면 침해인가? 이 부분이 가장 어려운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디자인이나 음악처럼 감성적 요소가 강한 분야는 단순히 같다고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네. 그래서 법리뿐만 아니라 창작자의 의도, 시장 반응까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네, 뭐 여러 가지 사건들을 다루시다 보면 많은 의뢰를 만날 텐데 그 의뢰 중에서 안타까운 경우가 있죠. 네, 너무도 많습니다. 피해자분들이 너무 늦게 찾아오신다는 점이 바로 그 경우인데요. 창작물, 아이디어가 이미 퍼질 대로 퍼진 후에 오시니까요. 조금만 일찍 와도 피해를 줄일 수 있을 텐데 안타깝죠. 하지만 반대로 그런 분들이 권리를 되찾고 웃으실 때 보람을 느낍니다. 법이 진짜 내 편이 될 수 있구나라는 걸 보여드릴 때 가장 뿌듯합니다. 그러니까요. 가장 좋은 건 그러다 보니까 예방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자, 지식재산권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 뭘까요? 네, 우선 등록이 가장 확실한 보호장치입니다. 특허나 상표, 디자인권은 특허청에 등록하고 저작권은 한국저작권위원회에 등록해야 합니다. 콘텐츠나 슬로건은 법률 검토를 통해 계약서로 보호해야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처음부터 변호사에게 한 번만 확인받는 것이 나중에 수천만 원, 수억 원의 손실을 막는 길입니다. 자, 저도 이제 방송인이잖아요. 방송하다 보면 저작권에 관한 문제를 많이 고민하게 되는데 저와 제작진들도 오늘 고수를 만나는 바람에 더 신경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시청자분들께 하시고 싶은 말씀 있으세요? 네, 요즘은 개인의 글, 사진, 영상으로도 하나의 브랜드가 만들어지는 시대입니다. 그만큼 지식재산권은 더 이상 기업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의 생각과 글, 디자인이 곧 자산이 될 수 있죠. 여러분의 창작물이 공정하게 보호받는 세상, 그걸 위해 저도 늘 함께하겠습니다.